이 지갑 이름이 브리또라고 네. 부르더라고요. 정확하게 지갑이 어떤 서비스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본인의 암호화폐를 담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개인 지갑. 사람들이 사실 사설 지갑이 왜 거래소보다 왜 좋지? 왜 굳이 사설 지갑을 써야 되지라고 생각, 왜냐면 귀찮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가장 최근에 네. 이제 우리 업계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FTX FTX. 같은 거를 보시면은 FTX가 사실 은행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내가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없어진 거거든요. 가상화폐가 그 성숙한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개인들은 개인 지갑을 따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 업계의 인싸분들을 모셔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시간, 크립토 인싸의 오유리입니다. 오늘은 크립토 업계의 찐 인싸분을 모셨는데요. 로또온다의 대표님이신 신민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대표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대표님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우선 대표님이 엄청난 양력의 소유자십니다. 그 관악산의 S대 도시공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에서 켈로그 스쿨 MBA 출신이시라고. 그리고 또 유명한 컨설팅 회사죠. 베인앤컴퍼니에서 컨설턴트를 하셨어요. 진짜 화려하시네요. 아유, 부끄럽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똑똑한 사람 또 오랜만에 만나보는데, 우선 지금은 어쨌든 로또온다라는 회사에 지금 대표님으로 계시는 건데, 우선 로또온다는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는 이제 브리또 월렛이라고 하는 웹3 지갑을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원래는 이제 빗썸 그 사내 벤처로 시작을 해서 네. 분사 독립을 한 아주 따끈따끈한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웹3 스타트업의 대표님이신 거군요. 네. 그러면은 우선 이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이렇게 훌륭한 인재가 어떻게 또 이렇게 웹3 업계로 넘어오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그 우선 컨설턴트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컨설턴트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사실 그 소위 말하는 공돌이죠. 그 네. 엔지니어 출신이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막 그 국가에서 그 과학자 이런 걸 엄청 밀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이제 과학자가 꿈이었던 공학도였고, 이제 엔지니어로서 생활을 하다가 그 막상 졸업을 해서 이제 엔지니어 생활을 해보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 라이프가 되게 제가 힘들죠. 기대했던 거랑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화려해 보였던 그 당시에 이제 MBA라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제 커리어를 전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엔지니어로 일을 하셨던 거예요? 네네. 하시다가 이제 MBA 가셨고, 그러다 베인앤컴퍼니에 들어가신 거군요. 네네. 그럼 그 컨설턴트도 자기 분야가 많더라고요. 네. 어떤 파트에서 하셨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엔지니어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이제 업계 컨설팅을 많이 했었고, 특히 제가 이제 마지막에 했던 거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인수합병 관련된 팀이 저희 그 회사에 그 당시에 이제 출범을 하게 되었었는데, 그 초기 멤버로 조인해서 M&A, 뭐 인수합병 이런 쪽 일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거기 되게 돈 잘 버는 분야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저희끼리 농담으로 시간당으로 따지면 맥도날드랑 비슷하다고. 워낙에 지금 62시간 얘기하는데 저희가 한창 많이 일할 때는 일주일에 한 100시간 이렇게 일했던 것 같아요. 와, 진짜 정말 일을 많이 하셨네요. 어쨌든 그렇게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시다가 블록체인 업계로 넘어오신 지 꽤 되셨잖아요. 네네. 몇 년 되셨어요? 언제 넘어오신 거예요? 한 2015년, 뭐 16년 이 무렵으로 볼 수 있는데, 베인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그 규격화된 그쵸. 제도권의 커리어였다고 보면은, 제가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스타트업 투자를 좀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어떤 회사가, 제가 투자한 회사가 좀 굉장히 안 좋게 됐어요. 수입 망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네. 그 당시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던 시절인데,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제 돈만 들어갔으면 문제가 없는데, 저 때문에 이제 저희 주변 사람들이 같이 투자가 됐던 게 좀 문제가 돼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업, 사업가의 길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망한 회사를 보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면 살릴 줄 알았는데, 내가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려서 가서. 잘 안 됐습니다. 제가. 그러고 나서는 나름 이제 괜찮았던 사업은 이제 부동산하고 관련된 스타트업을 했고, 뭐 지금도 이제 찾아보면 나오는 굉장히 건실한 회사에 제가 창업자였는데, 정말요? 그 회사를 이제 창업하고 나올 때 이제 어떤 약간 회의가 들었냐면,
막상 이제 회사가 잘 되고 나니까 대주주들만 뭔가 돈을 버는 그런 구조였고, 그때 이제 블록체인이 이제 여태까지 제가 블록체인을 쭉 몸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에서 우리 생태계에서는 이제 뭔가 부가 만들어진다 그랬을 때 이게 단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사용자들, 그쵸. 홀더들, 우리 부를 같이 조금 더 공평하게, 맞습니다. 예, 공정하게 나눌 수 있지 않나라는 막연한 어떤 기대가 그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부동산과 블록체인을 접목한 어떤 스타트업을 구상하던 단계에 있었고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이제 빗썸의 그 초기 멤버분들과 좀 친분이 있었는데, 빗썸에 사실은 이제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진짜 새로운 커리어 변환을 하셨네요. 어쨌든 그 부동산 회사는 잘 되고 있나요?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서 별로 얘기는 안 하는데, 잘 되고 있네요. 예, 우리 지금 이 건물 건너편에 간판 되게 크게 있는 그 회사입니다. 이게 전문 창업가로서 또 대표를 하고 계신데,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힘들잖아요. 이 업계가 쉽지는 않은데. 네. 네네. 후회를 안 했다 그러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요즘에 유행하는 더 글로리 같은 약간 그 잔혹동화 같은 느낌?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뭔가 가장 최첨단의 산업 분야에 있다는 것 자체는 내 성향하고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새롭고, 근데 다만,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제도권에서 계속 있었던 저의 이제 어떤 뭐 동문들, 친구들을 보면은 되게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 가족들이. 네, 같이 계신 분들, 네, 같이 사는 분, 이런 분들이 조금 가끔 컴플레인 비슷한 걸 할 때, 네, 회의감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멀쩡한 직장을 두고. 네. 그럴 수 있죠. 심지어는 뭐 그런 후회도 들죠. 고등학교 때 저희 선생님이 의대 가라고 그렇게 그랬는데, 그때는 이제 공대가 의대보다 높았던 전설 같은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그때 고등학교 담임이 이과는 무조건 의대다. 근데 저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과학자, 로봇 태권브이를 만드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가끔 그게 꿈에 나옵니다. 그때 나를 설득을 잘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선생님 말을 들을 거예요. 네.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근데 전 궁금한 게 블록체인 업계로 넘어오시고 네. 지금은 지갑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그 전에는 어떤 일들을 주로 하셨던 건가요? 그래서 이제 빗썸에 상당히 초기에 조인을 멤버시고, 했죠. 네. 그래서 빗썸에서 하던 다양한 신사업들을 제가 공교롭게도 이제 와서 다시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STO 사업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 STO 사업실에 제가 실장 역할을 했었고요. 신사업실이라는 그 조직이 있었는데, 그거 역시 제가 제안해서 만들었었는데, 그 신사업실 를 총괄을 했었습니다. 이제 빗썸 정도 이제 규모가 이제 커진 회사 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요 로또다라는 회사는 그 노력의 어떤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O실의 헤드를 맡으시면 되게 앞서 나가셨네요, 시대를. 그렇죠? 요즘 되게 뜨겁잖아요. 맞습니다. 시대를 너무 앞서 가시고. 사업은 항상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때는 좀 상당히 시기가 빨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 지금 1세대로서 굉장히 시대를 앞서 나가고 계시네. 이제 그러면은 그 로또다라는 회사의 대표님으로 계신데, 네. 사람들이 웹3에 이제 가장 뭐 유망한 곳의 하나의 사업은 지갑 사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갑을 출시를 하셨어요. 이 지갑 이름이 브리또라고 부르더라고요. 정확하게 지갑이 어떤 서비스죠? 가상화폐를 이제 다루는 분들은 뭐 친근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다 아시는데, 근데 기본적인 기능은 가상화폐를 이제 담아놓는 보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익숙한 단어인 지갑, 영어로는 월렛이라고 쓰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래소도 이제 우리의 기술적인 용어의 정의로 말한다면 그것도 지갑이거든요. 네. 근데 큰 차이는 뭐냐면, 저희가 개발한 지갑은 사용자, 소유주가 직접 이제 갖고 있는 지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소는 은행 같은 거죠. 사실은 맡겨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본인의 암호화폐를 담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개인 지갑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거래를 하고 싶으면 뭐 빗썸에 들어와서 거래를 하고 거래소 지갑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개인 사설 지갑인 뭐 브리또 지갑에 따로 보관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인 거잖아요. 사람들이 사실 사설 지갑이 왜 거래소보다
왜 좋지? 왜 굳이 사설 지갑을 써야 되지라고 생각, 왜냐면 귀찮을 수 있거든요. 네네네. 한국은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빗썸 같은 좋은 회사가 나와서 네. 거래소가 되게 안전하다는 믿음이 형성이 됐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빗썸뿐만 아니라 좋은 거래소들이 이제 몇 개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빗썸 정도에 맡기면 최소한 뭐 없어지진 않겠거니, 혹여 문제가 생기면 거래소가 어떤 식으로든 뭐 책임을 져주겠거니, 이런 믿음이 형성이 돼 있는 게 한국이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앞서가고 있군요. 앞서가고 그렇죠. 있고 사실 안전한 거죠. 근데 가장 최근에 네. 이제 우리 업계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FTX 같은 거를 보시면은, FTX가 사실 은행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맡겨놨죠. 네, 맡겨놨는데 FTX가 뭐 순식간에 사라지는데 한 일주일이 안 걸렸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내가 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황망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을 제외한, 그러니까 크립토, 가상화폐가 그 성숙한 시장에서는 대부분의 개인들은 개인 지갑을 따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금고나 자기 이제 개인 지갑, 우리 호주머니 속에 있는 뭐 가죽 지갑을 갖듯이 너무나 당연하게 개인 지갑을 병행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거래소보다는 오히려 개인 지갑에 더 많이 보관하는 그런 통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어쨌든 보안 관점이나 해킹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네네. 개인 지갑으로 옮겨두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기존 거래소보다 이런 지갑업자, 사업자들이 훨씬 더 이런 것에 더 좋다고 볼 수 있나요? 보안의 측면에서는 사실 그 거의 완벽한 수준은 이미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는 건 대부분 사용자의 실수인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거래소 지갑을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거래소 지갑 같은 경우는 뭔가 책임 소재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그 사업자가 책임져 줄 수 있는 상황이면, 근데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TX처럼 돼버리면 오히려 아예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우월적으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개인 지갑이 더 안전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이제 거래소, 은행 같은 지갑이 더 안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일반 그 전통 금융에서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 자기 집에 소위 말해서 현금이라든지 뭔가 중요한 건 좀 갖고 계시잖아요. 지갑에 어떤 식으로 현금이 있는 거고. 그렇죠. 은행으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갑 같은 경우는 네. 막 키를 잃어버리거나 네.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네. 그럼 그거는 어떻게 잘 몰라서. 키를 잃어버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최근에 네. 그 이더리움 개발자들 컨퍼런스 중에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덴버에서 열렸었는데,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 지갑의 어떤 업그레이드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구 문구라고 하는 걸 써서 보통 이제 그러니까 지갑을 생성하는 이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 복구 문구를 뭐 잃어버리거나 이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걸 이제 대신할 수 있는 기술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어디 기본적인 보안 수칙들만 지키게 된다면 뭐 일단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하면 잃어버리기 쉽지 않다. 그리고 어쨌든 잃어버려도 그것과 관련된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보관하는 건 또 약간 개인 성향인가 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돈을 은행에 보관하는 사람도 있고 개인 금고에 보관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좀 브리또, 저 되게 브리또 좋아하는데 왜 지갑 이름이 브리또죠? 뭔가 이게 컨슈머 앱이니까 조금 더 친근하고 가볍게 그쵸. 즐겁게 캐주얼한 느낌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빗썸의 이제 신사업을 얘기를 할 때 항상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전통금융하고의 어떤 접점을 어떻게 찾을 거냐,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직은 우리나라의 뭐 제도적 여건이 허락하진 않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뭐 가상자산과 전통금융자산이 크게 구별되지 않고 하나의 포트폴리오 개념으로 관리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하나로 다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쌈 싸먹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브리또라는 게 뭐 이런저런 저런저런 다 넣어가지고 싸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앱에서는 가상화폐의 여러 가지 종류, 그 다음에 전통금융에서의 여러 가지 금융자산들도 같이 싸서 잘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서 브리또라고 했고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오감도 좋고. 이름 좋은 것 네. 같아요. 재밌어더라고요. 기억하기 좋고. 오프닝 데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네. 사업 처음 시작하실 때 진짜 제 회사에 놀러 갔었는데 브리또를 이렇게 깔아놓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브리또 말고도 지금 시중에 좀 유명한 지갑들이 많잖아요. 네네.
이 지갑들이 다 특성이 좀 다 다르다고 볼 수 있나요?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저희 지갑을 쓰게 되면 뭐가 좋으냐? 꾸준한 에어드랍이 있을 겁니다. 어떨 때는 이제 부를 만들 수도 있는 다양한 코인들이 빈번하게. 저희 지갑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입고 계시면 조금씩 아마 코인이 쌓이고 계실 거예요. 다양한 코인들이. 여기 이 산업에 저도 들어왔을 때 다음 유망 산업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지갑 사업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처음에 로그인 하라는 화면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한국은 카카오, 네이버 로그인이 있을 거고. 근데 여기서 웹3라고 하는 서비스들의 화면을 딱 가면 그 도메인에 누가 나타나냐면 지갑이 지갑이. 나타나요. 네.